오늘 소개해드릴 문화재는 우리나라의 국보 1호 숭례문입니다. 같이 돌아야죠. 이제는 카메라와 좀 친해질 필요가 있는 리포터 영훈입니다. 김동입니다. 연예인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어떤 거죠? 왜 숭례문이 국보 1호예요? 네. 숭례문이 우리나라의 좀 대표적인 문화재로 알려진 국보 1호인데요. 사실 국보 1호나 보물 1호처럼 이제 앞에 붙는 숫자는 그 문화재의 가치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문화재의 순서는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에서 이제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문화재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서 결정된 거라서 가치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조선총독부의 창문에서 이제 숭례문이 바로 보였기 때문에 먼저 1호가 된 거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면 일제시대 잔재니까 번호를 없애는 게 낫지 않나요? 네,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나라랑 북한 그리고 일본에서만 문화재에다가 번호를 매겨서 이제 대중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번호를 매겨놓긴 하지만 일반 대중들한테는 공개하지 않고 단지 이제 관리만을 목적으로 이제 매겨놓는다고 해요. 저번 영상 보니까 광화문에도 수문장이 있던데 여기도 숭례문도 수문장 있어요? 네, 숭례문에도 수문장이 있어요. 방화 전에도 숭례문에서는 수문장이 근무를 섰었는데요. 방화 이후에는 이제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복원이 되면서 다시 수문장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좀 다른 곳의 수문장들과 다른 점이라면은 조총으로 무장을 한 수문장들인데요. 총으로 무장했어요? 네. 훈련도감에서 이제 수문장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좀 화기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만든 부대가 바로 훈련도감이고 그 훈련도감에 이제 병사들이 근무를 서는 것이지요. 네, 여운님 네. 이상한 게 있는데 네. 저희 지금 수문장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네. 저 지금 월요일이거든요, 여러분. 월요일에는 숭례문이 개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숭례문을 오실 거라면은 월요일 이후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너님, 숭례문이 복원된 문화재란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방화 사건이 네네, 당연히 알죠. 네. 한 2008년인가 막 불 나고 누가 불 질러서 난리 났었던 거 기억해요. 네, 맞아요. 2008년 2월 10일에 숭례문이 불에 타가지고 화재로 좀 소실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69세의 한 노무사, 이름은 최종기 씨인데요. 그분께서 택지 개발에 따른 보상 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이제 화풍에 불을 저지른 거라고 해요. 보상 금액이 적었어요? 아니요. 이제 원래는 이제 평가단 1억을 이제 보상해 주기로 했는데 이 노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땅은 이제 4억에서 5억의 가치가 있다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그것에 불만을 가지고 저지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원래 첫 번째 타겟은 숭례문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가까운 이제 종묘에다가 불을 지르려고 했는데 그때는 경비가 삼호해가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목적을 지금 숭례문으로 바꿨고 성공하게 된 거죠.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분이셨나요? 아니요, 그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니셨는데 범행을 저지른 그 기준이 우리나라의 상징성이 있는데 인명 피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재로 선택을 한 거고 국보 1호인 숭례문에다가 불을 지르게 된 것이죠. 참 나이가 많다고 현명하거나 옛것을 지키거나 이런 건 아닌가 봐요. 네, 맞아요. 지금 최종기 씨는 이제 작년 2018년 2월경에 딱 출소를 하셔가지고 지금 뭐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네요. 뭐 아픈 적은 없다니까요. 저 예전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이제 남대문, 동대문 이런 명칭이 이렇게 이 문화재를 비하시킨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뭐 숭례문이나 흥인집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아니요, 이제 남대문이나 서대문 이런 식으로 부르셔도 돼요. 일제시대의 이제 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내용은 허구고요. 태조실록에 보면은 예전부터 숭례문을 남대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서대문, 동대문 이런 식으로 많이들 불렀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외우기 힘든 이름이다 보니까 이제 친근한 또 쉽게 부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들 불렀다고 해요. 실제로 태조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백성들도 속칭 남대문이라고도 많이들 불렀다.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후에 조선 왕조실록에도 세조실록에도 백성들이 남대문이라고 불렀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다는 걸 대충 설명해주면서 이제 논란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편하게 보셔도요. 하긴 일반 백성이면은 그냥 남대문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숭례문보다. 원래 숭례문 앞에는 남지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조상들은 관악산을 봤을 때 그 모양새가 이제 불이 타는 것처럼 활활 타는 모습이라고 해서 이제 화기가 좀 강하다고 느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화기가 고정이 됐는지 숭례문 앞 근처에다가 남지라는 연못을 하나를 만들고 이제 보기에 좀 경치도 좋고 그리고 불이 났을 때 소화수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 연못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일단 남지터는 저쪽에 보이는 네. 지금 버스가 가리고 있네요. 일단 제가 손에 가리시는 저기 정면, 저기 빌딩 앞에 그 비석으로 터가 어딘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연못 이제 주변 이제 도로도 하고 건물도 지어야 되니까 연못은 메꿔 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일제 시대 때 한 일본인이 이제 여기 근처에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 공사를 진행한 곳이 이제 남지터였어요. 근데 땅을 파던 도중에 이제 뭐가 하나 걸려서 캐 보니까 단단히 밀봉되어 있는 석함을 하나 발굴하게 되는데요. 그 석함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용머리를 가진 거북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근데 청동으로 만들었고. 용머리에 거북이면 현무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화재를 감별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현무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 청동 이제 용머리 거북은 분리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 함을 열어보니까 안에 종이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이 종이는 불화가 중심에 있는 어떤 8개의 모양의 이제 어떤 주술적인 염원이 담긴 종이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 관악산에 화기를 좀 억누르기 위해서 그런 이제 불화자를 중심에 놓은 이제 종이를 넣어서 보관을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